안녕하십니까. 한림업학원 5공채 국립외교원을 맡고 있는 이지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합격하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시에서 사실 크게 많이 변했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유류산림법학원 국립외교원 합격 전략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는 일단 국립외교원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림법학원이 추천하는 1차, 2차 시험별 전략적 공부 과목론과 수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저희 스터디 메이저로 활동 중에 계신 최종 합격자 분께서 시험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잠깐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 이제 팜플렛 그리고 공지문 2개, 영어 관련된 거하고 이제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지문 2개, 그리고 이제 시간표, 그리고 합격 수기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합격 수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판으로 이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담요는 만약 이번에 1차 시험장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쓰시라고 드린 거고요. 일단 이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시험은 일단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될 거고요. 1차는 이제 피색과 헌법, 그리고 2차는 논문 정보평가, 그리고 이제 학자통화 논술, 그리고 3차는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1차를 보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뭐 영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제휴국어 같은 경우가 시험을 아주 예전에 봤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먼저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이 이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제 나눠드린 외국어 능력증 검정 시험 성적 사전 등록 안내를 보시고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 5년의 유예기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유예기간이 이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따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2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시험을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2국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빨리 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제 조건이 되는 영어, 한국사, 제휴 같은 경우에는 전목교육 시작하기 전에 끝내놓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최우선 순위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전공평가 3과목,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그리고 이제 학제통운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학제통운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많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이 3개를 이제 섞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안이 주어지게 되면은 각각의 관점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학제통운술은 3과목을 잘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따로 준비는 하시게 될 거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 학제도면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좀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걸 숙지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경 지시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경 지시로 했다가는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시험 보려면 응시를 먼저 하셔야겠죠. 이제 곧 있으면은 접수 기간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를 보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이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까 꼭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6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6월 25일, 6월 30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은 하루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1차는 약 7에서 8배수 정도를 이제 선발하게 돼요. 그래서 40명의 TO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배수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가 이제 1차를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 컷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합격 컷을 넘게 되면은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1차 시험을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상담을 따로 잡아주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차 시험 컷은 약 1.4배수로 선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시험 통과된 사람들이 3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채용 목표가 20% 정도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0% 만약에 달성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이제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 1차는 3점까지 그리고 2차는 2점까지 해서 그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걸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기한이 이게 한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끝났는데 다시 연장이 돼서 이제 26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사실 이게 외교관의 위치의 특성상 좀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선발이 된다고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직무 역량 면접과 그리고 공직가치 인성 면접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집단 토론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토론 때 사실 이제 영어 면접이 같이 병행이 됐었는데요. 이 영어 면접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직무 역량에 있는 개인 발표 추가가 돼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 있는 면접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끝난 다음부터 고민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전부 다 이제 1차, 2차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먼저부터 쓰이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수, 보통, 미흡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수는 무조건 붙는 거,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지금 사실상 미흡이 몇 년째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제 보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수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게다가 이제 조별로 이제 다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국립외교의 특성상 전부 다 이제 전체가 이제 조로 같이 모여가지고 조를 짜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통이 대부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에서 떨어졌을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와 있죠. 2차 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가 본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는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2차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가장 든든한 부분은 이제 2차 시험 점수가 되는 거죠.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1차 시험은 이제 올해는 2월 26일 날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하루 종일 이게 보게 되는데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과 언어, 2교시는 자료에서 3교시는 상황 판단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1교시는 근데 헌법이랑 언어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냐면 이제 헌법이랑 언어를 다 같이 배부를 하게 되는데 봉투를 또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 안에다가 언어를 이제 넣게 되고 헌법을 25분 동안 푼 다음에 헌법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언어를 봉투에서 빼가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헌법을 보고 있을 때는 언어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언어를 볼 때는 헌법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헌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언어의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헌법. 사실 헌법이라는 거는 법 과목의 객관식은 암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암기를 하면 되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 시험 과정에서도 당연히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60점 패스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60점 패스라고 하면은 사실 반틈이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제 헌법, 언어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 헌법을 보고 나서 내가 첫째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언어를 풀어야 돼요. 근데 헌법에서 내가 불안해 버려요. 그럼 내가 뒤에 있는 언어랑 자료랑 상황이랑 이걸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만약에 언어를 본다. 당연히 언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60점 패스이긴 하지만 헌법은 안정적으로 한 7, 80점대를 맞게끔은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셋을 안정적으로 또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헌법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헌법을 만약에 처음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 과목은 이제 처음 보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용어라든가 개념 같은 게 생소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래도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기본, 핵심, 이게 이론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 이제 단순히 내가 내용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까지 꼭 이제 해보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딱까지 헌법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헌법은 암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기니까 당연히 시험 주제 보는 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암기라는 건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피셋이랑 같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피셋이라는 거는 좀 심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헌법을 내가 붙잡고 있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은 12월 달까지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점검만 하고 다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피셋을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헌법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출문제는 사이버 고해센터에 지금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열람하실 수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시험도 온라인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서 접수 또 이제 사이버 고해센터 하니까 오늘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셋이 들어가죠. 피셋은 공직자성의 평가로 이제
원래는 이 시험은 적성평가니까 준비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로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 준비를 하고 보게 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자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친숙한 유형으로 이제 다가올 거예요. 문제를 보셨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풀었던 국어랑 비슷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독해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그레이의 표현, 추론, 비판적,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지만 이제 추구하는 것 자체는 언어논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텍스트로 된 내용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하고 논리 구조를 보고 참고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채가는 게 언어논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표, 그래프, 수치화된 것들을 보고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분석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채가는 게 자료 해석인 거고 상황 판단은 이제 그런 보고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채가는 게 상황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황 판단이 이제 가장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피셋도 전부 다 이제 사이버 국가센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현재 이제 이거는 언어 논리인데 보통 이제 수능을 보셨다라고 하면 수능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문 자체가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지문 텍스트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또 하셔야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또 힘들어하는 게 논리 퀴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배우시면 돼요. 그런 것도 익숙하게 하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논리 퀴즈에서 꿔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꼬았다는 걸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해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 그 안에 막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유형이 단순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만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거기에 쓰는 스킬들만 익힌다면 의외로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자료 해석이에요. 그래서 피셋 중에서 가장 전쟁화입니다 라고 평가가 되는 게 자료 해석이 되는 거죠. 상황 판단. 여기는 지금 아까 보셨던 언어랑 좀 비슷한데 법조문 지문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정말 다양한 게 상황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퀴즈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상황 판단이 재밌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면은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게 사실상 가장 좋죠. 이렇게 문제를 보셨는데 사실 피셋 이렇게 문제를 보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걸 어떻게 준비할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셋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수가 좀 낮으면은 힘들다. 뭐 그런 말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말들이 사실 예전에 틀리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맞다고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출들이 많이 쌓인 다음에 그 기출들이 이제 다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완시키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되는데 아직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피셋 특성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피셋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을 때 문제 유형, 거기에 대한 접근법, 풀이법을 이제 배우면 되는데 그걸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기출은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기출이 똑같이 다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배웠으면 이걸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 방법은 이제 다른 문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서 내 걸로 계속 만드는 응용하고 적용을 하면서 이제 그 이론들을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고 점수로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 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느낌이 안 들어요. 피셋은.
문제 푸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바로 또 점수가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도 바로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실 피셋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시작점 자체는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국가센터 가셔가지고 기출을 최소 2, 3회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2, 3회 정도 풀어본 거는 사실 한 번만 가지고는 내 정확한 실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피셋이라는 거는 그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유형을 잘해요. 그러면 그 유형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만 가져오는 내 체크가 안 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해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좀 여유를 가져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을 그래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인데 처음 테스트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푸시면서 대신에 이제 찍기를 하지 말고 하시는 게 정확한 실력을 확인하는 게 좋은 거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테스트는 아닌데 처음에만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 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언어랑 자료 같은 게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7년도, 18년도 그 정도 우선이 좀 무난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험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한 50점대. 그리고 좀 안 나오신 분들은 3, 4점대 꽤 나오고요. 그리고 좀 잘 나오신 분들이 60점대가 나오고, 소위 피셋 행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7, 80점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아마 뭐 피셋 테스트 했는데, 나 점수가 잘 나왔어 라는 분들이 종종 보일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점수가 잘 맞았으면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수 안 나왔으면은, 그걸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처음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온 점수대가 50점대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점수가 한 60점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1차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하면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1차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 피셋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론 과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론 과정이 되는 거죠. 기초인문이랑 기본 강의, 여기서 이제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점대 이하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초인문부터 쭉 따라가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이 들어가는 게 심화 강의 때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앞에 배웠던 이론을 이제 내 걸로 만든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 과정에서도 이제 응용이 안 들어갈 끝은 아니에요. 교수님도 이제 당연히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귀찮게 할 거예요. 어떤 이론을 배웠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다 따라서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심화 때부터 이제 하프모의사 20문제씩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에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실전모의사 진행됐는데 실전모의사는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정말 시전처럼 계속 문제를 풀면서 시정학을 올리고 오답 정리를 해주고 내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론좀 새롭게 정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론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핵심 강의가 되는 거죠. 이때는 기출문제를 쭉 빠르게 풀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이론은 기출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출을 빠르게 풀면서 이론을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죠. 피셋하고 2차는 사실상 같이 병행을 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1차하고 2차하고 텀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1차를 많이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2차를 많이 하면 1차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 고유치원에서의 하루의 생활은 하루에 세 타임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오전, 오후, 저녁. 그래서 이제 주로 오전에 1차를 하게 될 거고 오후나 저녁에 이제 2차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강의 들었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한 타임 한 3-4시간을 가지고 하루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차를 빨리 끝내면은 내가 오전 시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2차를 더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은 이 실전 모의사 이걸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이 실전 모의사 단계는 정말 최종 단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력 인상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내가 점수가 계속 바닥이고 강의도 못 따라했고 그래버리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피셋은 이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테스트를 해보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따라도 되지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뭐 내가 부족한 부분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자료가 좀 이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문제풀이반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본 게임인 2차죠. 아까 말씀대로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거의 4일 동안 진행되는데 중간에 일요일이 껴있으니까 거의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2차는 사실 양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과목은 학제토술 안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세 과목 자체도 사용자 전공 기준 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세 과목이니까 12년짜리를 우리는 1년 반 동안 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양이 많다 보니까 휘발성이 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편의 논문을 쓴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게 암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는 암기량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성상 이제 경제학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고득점하기 쉽지가 않고 점수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지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 도출과정, 풀이과정, 각 결론 이것만 재료 다 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만점도 가능한 게 경제학이 되는 거죠. 실제로 8, 9 시험대가 나오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경제학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경제학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답이 틀려버린다 라고 하면은 점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산이론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수산이론 과정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제 에비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베이스를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씩 올라가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피라미드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가 되는 에비수영을 배우고 이걸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 위에 심화된 내용을 쌓아 올라가면서 반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수년 때부터는 답안 연습을 하게 돼요. 이때는 3일에 한 번, 그리고 2수년 때는 이틀에 한 번, 3수년 때는 매일. 점점점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또 힘든 부분이 달라요. 예비수학 때는 사실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있을 수가 있는데 1수학 때부터는 내가 두 번째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1수학 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또 경제학이 시작이 되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순환 때는 시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이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기가 이순환 시기예요. 근데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순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 날이 추워진다는 거는 곧 있으면 1차를 본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차, 2차 두 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피셋을 막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다 보면은 당연히 2차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곧 있으면 1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1차가 준비 안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셋이라는 거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유지하기 쉽다고 했지만 2차는 휘발성이 강해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2차를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삼수한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삼수한 때는 매일 시험 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죠. 가장 힘든 시기가 사실 삼수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시험 보니까. 근데 내가 이수한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삼수한 때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매일 시험 보니까 내가 백업할 여력이 없어서 이때 그게 누적이 되면 멘붕이 오는 거죠. 예, 슬럼프가 되고 정신 차리면 2차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하고 2차하고 텀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보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피셋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2차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게 되고 삼수한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1차 붙고 나서 2차까지도 안정적으로 이제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5가지 정도를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뭐 1년 만에 붙는다 그런 말들을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1년 만에 붙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평균 통계로 따졌을 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이 고시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정도는 각오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겨요. 이제 3년 동안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면접을 주게 되는 거죠. 어차피 올해는 안 될 거다. 내년까지도 난 여유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된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내가 치열하게 준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년에 무조건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설사 내가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한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붙을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라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목표를 삼고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들이에요.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을 거니까 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매일 꼭 해야 할 걸 미루지 않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중요하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고 시험 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 생활에 보는 거는 시험에 집중하라. 당연한 말들인데 이게 당연하지만 사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 거냐면 일단 내 변수를 다 줄여야 돼요.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나하고 얽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최대한 다 단순화시켜서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험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 체력과 멘탈,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도 수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체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이라는 거는 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 시험 보기 전에 바로 봤는데 하루 전에 봤는데 그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그 시험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한 게
뭐 단권화라든가 서브라는 용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약서 같은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만들면은 그걸 내가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이 다 머릿속에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를 내가 하루씩 사실상은 하루가 아니라 그 더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시험 직전에 봤는데 나왔다가 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물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제 이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당연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된 다음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 아는 것 구분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답안 작성을 또 계속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계속 하면서 체크를 해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한다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양이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답안을 자연스럽게 계속 쓰다 보면은 그분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그 양이 답이 없습니다. 힘든 것들이지만 이제 올인해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단순히 좀 비교하기 힘들긴 하지만 고3 기간이랑 많이 사람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고3 기간이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3 기간을 통해서 사실 어떤 대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우린 속았죠. 대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근데 이 시험은 사실 붙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3처럼 준비를 하면 이 시험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고3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의 맛을 아는 거죠. 즐길 수도 있고 그걸 또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스스로 통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 말했던 그 과정들, 뭐 순환 과정들 그리고 피셋 과정들 그것만 들어서 따라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공부량이 돼요. 하지만 그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림법학원 종합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생활관리부터 해서 성적관리 그리고 학습관리, 상담관리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업을 계속 잘 따라오는 게 실강으로 따라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출결 체크를 하는 거죠. 아침에 저희가 출결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합격이라는 정말 큰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가 사실 너무 멀리 있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가 강한 의지 가지고 하죠. 근데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출결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시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기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씩 해나간다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단기 목표를 계속 이제 채찍질만 하다 보면 당연히 또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를 이때만큼 나한테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거죠. 평소에 그걸 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때만 나한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저희가 이제 출결 체크를 한 다음에 통계를 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 통계도 따로 별도로 나게 될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장급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다시 공부를 서야 되니까 성적 통계 따로 이제 별도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진행이 될 텐데 스터디는 자기 강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되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약속을 정하게 되는 건데 사람이 모이니까 또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고 좋다 보면 이제 스터디 끝나서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다가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계속 조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니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고 조언해주고 가이드를 해줄 합격자들이 이제 스터디에 투입이 될 거예요. 스터디 튜터라고 해야죠. 이분들은 이제 합격자들로 구성이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케어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가 나올 건데 플래너는 이제 만약에 중업반 하시게 되면 다 나가게 될 거예요. 뭐냐면 플래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를 계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플래너인데 거기에 이제 애복습이 더 많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상시간, 70시간 공부시간 다 적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예스 복습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했는지 놓쳤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적는 순간 사실 바로 예복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으면은 주말에 내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리뷰가 이제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봤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되고 틀렸는지를 적어놔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내 약점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귀찮은 거죠. 내가 하루 이틀 안 써버리게 되면은 플랜의 특성상 이게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란을 만들어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오신 부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금액적인 할인이죠. 단가로 했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싸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인강 제공이에요. 복수도 현상이 제공이 되는데 사실 이건 처음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복수도 현상이 있다 보면은 이제 유혹에 또 빠지기 쉬운 거죠. 오늘 좀 날이 춥고 막 그러다 보면은 집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인강을 볼까? 아니면 카페 가서 인강 볼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제가 복수 현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고시 강의는 인강이랑 사실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1차 강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체크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찮다 보니까 이걸 안 해버려요. 인강을 들 때는. 근데 실강에서는 앞에 교수님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강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리고 2차 강의 같은 경우에도 2차 강의는 사실 너무 길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의 중 하나가 이 고시 2차 강의일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어린이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평일이에요. 딱 하루 이제 일요일만 쉬는 거죠. 다음 한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강의 장점이 내가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듣고 끊고 싶을 때 끊고야 되는 게 인강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극대화돼 버린 거죠. 일단 뭐 인강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배속으로 많이 듣잖아요. 게다가 또 몰아서 막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끊기가 쉬워요.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누르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우리 뭐 수능 강의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끊어서 들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편의 논문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 논문을 쓴다는 거는 그 과목 전체를 관통하는 아우르는 흐름과 체계를 알아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끊어있다 보면은 그게 연결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 인강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시간 된 것처럼 시간 딱 정해놓고 쭉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강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복수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2차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경제학,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국제법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이수하니까 조금 빠르긴 한데 보통 예비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학을 하고 나서 국제정치학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국제법 들어가고 있을 때 거의 이제 2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 경제학은 사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럼 중간중간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혼자서 하기가. 그래서 인강으로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이제 복수 동영상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같은 거를 통해서 자극을 주게 돼서 복수 동영상을 빠르게 통해서 복습을 하게 되는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라고 저희가 복수 동영상을 제공하는 거지 뭐 카페 가서 집에서 들으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추천드린 거는 스터디 매니저. 좀 이따 이제 오실 학교자 분께서 스터디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최종 학기자신데 이분들을 활용해야 돼요. 뭐냐면 이분은 이미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나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괴롭히세요. 뭐든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강의를 들으면서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교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좀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스터디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합격하는 순간 공부하기에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라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저희가 따로 교수님이랑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합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정들을 제대로 다 소화하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종합반이 된 거고 자습실이 또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강의실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종합반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코로나라든가 강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할인된 금액으로 사물함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난 이렇게 오픈된 데가 싫다라고 하면은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 가장 좋은 독서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희 조연층이 따로 있고 전담 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료는 아니고 할인된 금액 유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스터디 튜터분들, 매니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해가지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과정이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만 하면은 다 보상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의 특성상 이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개별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합격자 분 모시고 간단하게 또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도 듣고 그 다음에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